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률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며칠 전 기사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 채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값 상승을 즐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마음만은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분들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도광이라고 불리우는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상승률이 최근 1년간 가장 높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작년 6월 대비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봉구와 노원구가 1년 사이에 4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외곽 쪽에 위치한 중랑구, 은평구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꽝 대신 닭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 전세도 너무 비싸니 차라리 빌라를 사겠다는 수요까지 증가하여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것일까요? 며칠 전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현지 시간 지난 13일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6월보다 5.4% 상승하며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넘어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는 1991년 11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가파른 물가 상승에 인플레이션이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위기에 맞서기 위해 최소 5조 2천억 달러, 원화로 약 5,950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역사상 가장 비싸고 과감했던 실험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하게 뿌린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의 증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2020년 초에 이때가 코로나 공포의 시작이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증시는 급격하게 하락했고, 그 이후 미국의 엄청난 부양책으로 증시는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 나스닥은 지난 7월 13일 14,803포인트의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은 어떨까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다룬 최근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집값 폭등으로 결혼도 못해 부의 사다리 끊긴 미 청년들입니다. 이 기사 제목을 한국의 부동산 관련 기사의 제목으로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더 비슷합니다.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미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140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마저 올라갔다는 데 있다. 이제는 중소형 주택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가격까지 오르면서 미 밀레니얼 세대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27세 사만다 베라파토는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집 마련이 어려워져서 결혼식을 미뤘고 임신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도 이것이 한국 부동산 기사인지 미국 부동산 기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이고, 연일 집값이 폭등 중인 한미 부동산 실정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규모의 부양책으로 인한 돈의 살포는 모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신조어인 벼락거지라는 이 단어 하나가 현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택 한 채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하고 계시지만,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주식도 안 하고 아무런 자산 홀딩 없이 폭락하기만을 기다리며 무포지션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장 리스크에 노출된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포지션에 서 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산을 홀딩해야 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폭락만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들고 있는 화폐의 가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자산을 홀딩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 아무 것이든 좋습니다. 여력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우선 내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부터가 진정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집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일부 대출을 받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만 모으면 그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자산을 모아야 할까요? 주식도 좋은 대안이지만 저는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비트코인에 몰빵하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3,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글로벌 핀테크 기업 페이팔은 암호화폐 구입 한도를 기존 주당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5배 상향했고 연간 구입 한도인 5만 달러도 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트코인 비관론자 중 한 명이었던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라 부르며 비트코인이 머지않은 인플레이션 미래에 부의 저장고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채권보다 비트코인을 더 갖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나라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각국의 규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뉴스는 비트코인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도록 만들려는 악의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전 스스로 공부하고 통찰력을 지녀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파트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거나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계시는 분 등 현재 여건상, 상황상 무포지션인 분들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투자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몇몇 분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리플홀더인데 왜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 말하느냐고요? 네, 전 아직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중 80%가 리플이고 나머지 20%는 개인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코인에 투자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심장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비트코인이 살아야 이 시장도 살고 비트코인이 살면 피해 역할인 리플 역시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왜 리플에 투자하느냐를 물으신다면 이 트윗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립토불의 트윗인데요.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남아있는 상승률에 대해 쓴 트윗입니다. 비트코인은 250%로 예상했고 XRP는 3000에서 500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이 트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비트코인보다 리플에 투자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판단입니다. 보다 안정성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면 전 무조건 비트코인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주는 안정성 대신 저는 리플의 잠재력에 투자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내 돈과 내 자산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나만의 통찰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부자에 관한, 암호화폐에 관한 제 생각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